지금 당장은 매일 아이와 함께 뒹굴며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몰라도 매일 하는 것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을지 몰라도 분명 그 시간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엄마도 브랜드다의 저자 세인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로세인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엄마도 브랜드다 책의 저자 김세인이라고 합니다. 저는 엄마들이 브랜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방법들을 고민하고 브랜딩 실행을 돕는다라고 해서 바로 선다라는 거를 원래 반영을 해서 바로세인이라는 닉네임을 짓게 되었고요. 리치파카님은 오랜 팬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쑥스럽고 그래도 꽤 오랫동안 봐온 팬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저도 최근에 2세 고민을 좀 하고 있거든요. 오. 2세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나중에 내가 육아를 한다면 책 이름이 마침 엄마도 브랜드다잖아요. 제 아내도 그렇게 될 수 있는지 혹은 저도 육아를 하면서 계속 브랜드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마침 궁금해서 좀 세인님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런 얘기에 대해서 오늘 좀 디테일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저는 아직 육아를 하고 있지 않고 육아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이후가 되면 뭐가 달라요? 일단 하루의 스케줄 자체가 완전히 바뀌죠. 180도. 아이의 포커스를 맞춰서 이지파카님 하루 일과 콘텐츠 올려주신 거 보니까 새벽에 기상하셔서 출근을 일찍 하시잖아요. 아마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이제 그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분담을 하실지는 이제 두 분의 몫이겠지만 초기에는 사실 그렇게가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기는 신생아 때 2시간, 3시간에 한 번씩 깨서 꼭 우유를 먹여야 되는데 새벽 기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기가 집에 오면 그냥 걔한테 온 에너지를 다 쏟아야 되니까. 남편분이 아이 많이 케어하고 이렇게 하셨나요? 그럼요. 많이 한 편이었죠. 여자인 친구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독방 육아한다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세인님은 어떠셨어요? 저희 남편이 하는 일이 건설? 약간 이런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남자의 비율이 90% 이상이고 그쵸. 남성성이 가득한 문화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 남편은. 그곳에서 육아휴직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육아에 대한 여건이 예전보다 많이 보장됐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회사들 본인들도 육아휴직을 쓸 수는 있지만 긴급 걱정이랑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녹록지 않거든요. 맞아요. 세인인 남편분도 마음 같아서는 쓰고 싶으셨겠지만 쓸 수가 없는 상황이시구나. 네, 저희 남편은 출퇴근 시간 제외하고 집에 있을 때는 아이를 온전히 다 봐주기는 했지만 제가 온전히 감당을 해야 되는 그 시간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게 아이가 몇 살 때쯤에 가장 힘드셨나요? 일단은 제일 초창기가 제일 힘들어요. 그냥 루틴 자체가 없어요, 그때는. 기저귀를 2시간에 한 번씩 계속 갈아줘야 되고. 잠은 제대로 주무셨어요? 잠 못 자죠. 그냥 쪽잠 자는 거예요. 100일까지는 고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복직하시고 얼마 안 있다가 퇴사를 하셨잖아요.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딱 진짜 2달밖에 안 돼서 회사를 퇴사를 했는데 현실의 벽에 조금 많이 부딪혔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회사를 당연히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고 저 아니면은 누군가는 아이를 봐야 되는데 어머님이 사실은 일을 그만두고 아기를 봐주셨었거든요. 근데 미안한 거죠. 죄송한 마음도 있고 아기가 아픈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일단 없다는 거. 그런 마음 때문에도 죄책감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워커홀릭이었거든요. 일 정말 사랑했고 일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엄청 좋아했어요. 저는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을 할 때 1년에 한국에 있는 날짜가 거의 없을 정도로 해외 출장을 정말 자주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현실의 벽에 부딪힌 거죠. 아기를 낳고 나서도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체력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일을 그만두게 된 거죠. 근데 일을 그만두는 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은 게 아이를 케어해야 돼서 당연히 나오는 것도 있지만 내가 원래 사랑했던 일이잖아요. 고민 많으셨을 것 같아요. 고민이 엄청 많았죠. 고민이 엄청 많았는데 제가 만약에 일반적인 건강한 임신을 하고 건강한 출산을 했었더라면 그 일을 계속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기를 가졌을 때부터 이슈가 정말 많았어요. 절박유산 판정을 받아서 하혈도 많이 했고 2달 정도를 입원했었거든요. 아기를 가지고. 그러면 회사에는 정말 미안해져요. 근데 그게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임신이랑 출산은 정말 많은 변수가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딱 마주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퇴사를 하더라도 세인님 같은 분들은 일에 대한 욕심이 있잖아요. 집에서 되게 아쉽지 않았어요? 엄청 아쉬웠죠. 그래서 계속해서 찾아봤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일, 아기를 보면서도 일하는 엄마는 누가 있지? 설레라고 하죠. 이런 것도 찾아보면서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 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세인님이 브랜드가 되기로 좀 결심을 한 거네요. 맞아요. 결심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육아 하셔야 되죠. 가사 하셔야 되죠. 일도 해야 되지.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다 할 생각을
하셨어요? 사실 지금 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힘들 거라고 생각 못 했던 것 같아요. 내 아이는 내가 키울 거야 라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사실은 남편을 설득했고 짓는 거죠. 근데 현실은 생각보다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가사도 해야 되고 육아도 해야 되고 내 사업도 해야 되고 아이 교육까지 제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돈 공부도 지금 제가 저희 가게 경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해야 되죠. 상당히 많죠. 그때는 그렇게까지 힘들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시간을 쪼개면서 사셨겠네요. 그럼 시간을 그렇게 쪼개면서 사셨는데 당장 뭐부터 해야 될지가 좀 막막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부터 하셨나요? 다른 엄마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지? 이런 것도 찾아보고 엄마들이 있는 곳으로 저를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렇게 했고 11개월 정도부터 자기 개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쯤 되면은 아기가 그래도 좀 통잠을 자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조금 시작했던 것 같아요. 책을 조금이라도 읽어보자. 내가 뭐가 되고 싶은지 생각해보자. 아이가 이제 통잠을 잘 수 있게 되면 자기계발러들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루틴들이 있잖아요. 그런 루틴 확보하려고 하시고 나서 책 읽고 이런 거 하신 건가요? 책 읽고 그때 알고리즘이 리치파카님을 안내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러닝 하시는 거 보고 나도 러닝을 해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새벽에 러닝 하다가 그때 이거는 여기 책에도 다 기술이 되어 있는 얘기인데 그때 그냥 진짜 섬광처럼 확 갑자기 스쳤던 게 나는 엄마들을 위한 일을 해야겠어. 이런 게 그냥 딱 진짜 무슨 신의 계시처럼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한. 맞아요. 나 같은 엄마들을 위한 뭔가 이런 거를 해보고 싶어. 뭐부터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일 많이 하는 운동, 독서 이거 2개를 해보자. 그리고 글쓰기까지 해보자. 이렇게 나간 것 같아요. 계속 조금씩 확장. 그런 자기계발을 시작하셨고 엄마들이 있는 커뮤니티 이런 데도 좀 참여하셨다고. 맞아요. 그렇게 하다가 엄마들이 있는 커뮤니티에 들어갔는데 좋은 거예요. 따뜻하고 그걸 보면서 나도 내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엄마들을 위한 내 커뮤니티를 같이 만들어서 나도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협업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엄마들이 자기계발을 하면서 집에서 이제 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서포트해보자.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엄마도 브랜드다 이 메시지이자 세희님이 추구하는 가치인 거네요. 그렇죠. 완전히 시초였죠. 그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처음에는 돈을 벌고 싶다라는 마음보다는 나랑 비슷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라는 마음에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이 가장 큰 동기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저도 이 자기계발 진심이잖아요. 사실 자기계발을 왜 해? 라고 누가 물어보면 궁극적으로는 자기계발을 통해서 누군가의 삶이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저 좀 환경이 안 좋았던 사람들이 자기계발을 통해서 더 나아지는 거 이런 걸 보는 게 제일 행복하긴 해요. 과거에 제가 떠올라서 선생님도 그러셨구나. 제가 근데 엄마들을 위한 일을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다음에 제일 추구하는 저의 바라는 모습은 그거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아이를 돌볼 수 있고 가정을 잘 꾸려나갈 수 있는 올바른 맞벌이 연구소가 제 회사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브랜드가 돼서 부부가 힘든 맞벌이가 아니라 올바른 맞벌이를 할 수 있게 돕고 싶다가 정말 핵심적인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그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저분이 전하는 메시지는 알겠어. 그럼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브랜드가 돼?가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집에서 내가 브랜드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죠?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어떻게 할 수 있죠? 라고 물어본다고 해서 바로 이게 돈으로 돼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처음에는 나 자신을 일단 돌아보는 시간이 무조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 이꼴 자기 개발이 되니까 처음에는 새벽에 일어나서 독서하고 글쓰기하고 그러면서 나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지? 라는 질문을 나한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게 지금 제가 새벽에 이제 또 운영하고 있는 실행크루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지금 하고 있고 인스타그램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돼야겠다. 사실 이거보다는 내 콘텐츠가 어떻게 해야 엄마들한테 도움이 될까? 내가 뭐를 알려주면 좋을까라는 거를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마인드 잡기 위한 새벽에 독서 앤드 글쓰기. 두 번째는 나의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어떤 매체도 좋으니까 시작해보는 것. SNS에서 브랜딩을 해라. 네, 브랜딩이라고 하면 뭔가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의 발전을 위한 기록을 어느 곳에든 시작을 해라. 그게 순서인 것 같아요. 책에 그 순서가 다 나와 있거든요. 이 목표 설정을 하는 방법 7단계부터 시작해서 엄마라는 브랜드로 사는 법 실천편이 나와 있어요. 내가 어떤 식으로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내 마인드셋을 가꿀 것인지 그런 방법들을 제가 다 여기 적어놨거든요. 그리고 7단계도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꿈을 이루는 목표 설정 7단계라고 해서 저는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드림보드 만드는 거 일단 처음에 내 꿈을 바라보고 그거에 정말 솔직하게 반응하면서 드림보드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 쪼개서 만다라트를 만들고 세 번째는 나의 업에 있어서의 핵심 가치를 정해라. 저는 그게 열정, 성장,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엄마의 주 5일 일과표를 짜라. 그 다음에는 내 루틴을 점검하고 그걸 계속해서 보완하고 그 다음에 매일 나를 피드백해라. 이렇게가 이제 7단계로 제가 해본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찾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결국에는 업이 된 거죠. 내가 좋아하는 업이. 세희님 말씀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엄마들이 아이를 낳고 하면서 정작 본인을 잃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를 좀 더 생각해보고 나의 주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네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엄마도 브랜드다. 여기서 좀 중요하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주체성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시니까 그걸 꼭 이야기하고 싶은데 엄마들이 사실 많이 휘둘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 돈 되게 많이 번대 이거 한번 해봐. 주변에서 그런 말을 되게 많이 들어요. 그리고 아기를 키우려면 돈이 당연히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시작했었던 일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는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시점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나를 돌아보지 않고 그 업을 결정을 해버리면. 그렇죠. 세희님과 같은 엄마로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 혹은 이제 곧 엄마가 되실 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거는 제 책에 있는 걸로 대신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조금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신 기간 중에 제가 2달을 입원을 할 정도로 변수가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절박 유산의 위험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저는 사실 주변에서 쉬어라. 그래도 너는 쉬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 그때는 안 들렸어요. 자기 개발을 저는 계속 그때 좋아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욕심을 냈다가 하혈도 하고 제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이를 품는 것에만 집중을 했었거든요. 오로지 10개월 동안 안전하게 품겠다는 목표 하나만 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저는 소중한 아이를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엄마로만 살아야 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왜 내가 다 포기해야 하나, 왜 나만? 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 시간이 있기에 오롯이 나로서의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매일 아이와 함께 뒹굴며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몰라도 매일 하는 것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을지 몰라도 분명 그 시간은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 열정적이던 내 모습과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에 우울해지기도 하고 거울 속 내 모습이 미워 보이기도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계속 읽어도 약간 제가 울컥하거든요. 제가 썼지만. 그러니까요. 이게 가까이서 보는데 코가 살짝 빨개지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지금 끝이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마지막에 제가 썼거든요. 괜찮아요. 지금 당신 정말 너무 예뻐요. 진심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아요. 엄마라는 이름을 가진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고 멋집니다. 마음속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그 소리를 따라가 보세요. 정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이 옆에는 이제 저랑 저희 아이의 사진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어떤 일이 됐든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끔 저는 도와드리고 싶고 그런 엄마들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세희님 그 엄마들의 커뮤니티도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가진 그 커뮤니티 이름을 엄마 브랜딩 스쿨로 지었어요. 왜냐면 엄마가 브랜드가 돼야 올바른 맞벌이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제 신념이기 때문에 엄마 브랜딩 스쿨이라는 그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픈톡방. 오픈톡방 같은 경우는 여기 엄마 브랜딩 스쿨 커뮤니티라고 해서 QR을 스캔을 하시면 입장을 하실 수 있거든요. 이거 그러면 이 책 산 사람만 들어올 수 있네요? 사시면 감사합니다. 사신 분들만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네, 그럼 그렇진 유튜브 않고.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놔도 되나요? 감사하죠. 그럼 제가 카카오톡 채팅방을 설명글이나 고정 댓글에 좀 같이 남겨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제가 슈링크루라는 거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들을 거기 계속 이렇게 남기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다른 엄마분들 그리고 아빠분들이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런 거를 했고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톡방 하나가 있는 것만으로도 저한테 되게 큰 힘이 되거든요. 가끔씩은 제가 오히려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 세희님은 어쨌든 퇴사를 하고 나서 나로서의 브랜드가 되신 거고 퇴사를 하지 않은
하는 엄마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엄마들도 일을 하면서 본인의 주체성을 또 같이 찾아가시면 좋겠네요. 네. 저희 같이 이제 함께하고 있는 엄마 사업가 분들 중에 실제로 복직을 하셔서 일을 하시면서 지금 이 일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물론 업무 스코프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일을 줄여야 가정에도 피해가 끼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꼭 퇴사를 하고 브랜드가 돼야겠다라고 결심을 하면 막연하고 불안하고 경제적으로도 불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게 답이 아니다. 퇴사하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마음만 먹으면 결국에는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인터뷰를 이렇게 하면서 드는 생각은 엄마라는 말 자체가 브랜드인 것 같아요. 엄마도 브랜드고 개인으로서 내 이름으로서도 브랜드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 마지막으로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책을 내고 출산하고서도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저희 남편의 덕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항상 저를 서포트해주고 저희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임현호 씨에게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너무 저희 보기 좋은데. 딸 우리 나경이도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세인님의 가정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좋은 일들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인터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